안녕하세요. 지금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기회가 넘치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애써서 땀 흘려서 돈을 더 벌 국리를 내야 됩니다. 나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억울하다. 서럽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 신세한탄 계속 해본들 누가 나에게 돈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나요?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투자를 왜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돈 벌 국리를 내야죠. 빌려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가진 거 다 뺏기고 하청민으로 전락해서 힘겹게 살면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아, 돈 빌려서 뭘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돈을 절대로 빌려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집값이 대폭락했을 때, 완전 헐값일 때, 자기의 신용도가 자신의 월 상환 능력이 될 때, 그때는 대출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명심해야죠. 그런 와중에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 몇 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의 가짜일 겁니다. 사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뭐 한 30억을 벌었다 치자고요. 떠벌리겠습니까? 입을 다물겠습니까? 입을 다뭅니다. 왜요? 파리가 끓을까봐, 돈 달라고 얘기할까봐, 친인척들, 가족들 간에도 어쩌면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나 부자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인기파리하고 떠벌려가지고 내 말을 믿게 하고 또 내 말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정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확천금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오래 묵혀두면 대박이 될 가능성이 크죠. 배당주 같은 거요. IMF 때 많은 외국인들이 금융 주식들을 사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배당 수익이 엄청나니까. 뭐 엄청난 효과를 이제 본 거죠. 그들은 압니다. 빚내 가지고 뭘 하는 거 말고 자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평생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왜? 그게 가장 현명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에게 뭐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돈을 번다라는 걸, 안전하게 큰 돈을 번다라는 걸 그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쉽게 돈 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IMF가 다시 왔죠. 신세계 정영진이 개막장짓 하니까 자기 엄마가 나오잖아요. 정영진 혼내면서. 왜? 심상치 않으니까. 지방정부는요. 지방정부대로 내년에 예산이 뭐 15% 20% 삭감이에요. 뭐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가로등에 불 꺼지고 도로 꺼지면 이제 수리 안 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방정부 파산하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요. 뭐 이제 시용등급 하락하고 개인들의 이제 대출이자 부담 더 늘어나고 뭐 대출이자 원리금이 250이었는데 280 낸다. 30만원 늘어서 죽겠다? 그 정도 수준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250만원 내다가 400만원 450만원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열리는 거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다 쓰러져 나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뭐 이제 무서운 일인 거죠. 금융권들도 은행들도 지금 돈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4, 25, 26, 27 이제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투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파멸로 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뭐 5억을 빌렸어요. 7억을 빌렸어요. 8억을 빌렸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네들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몰살당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8억을 빌렸어요. 2%대 빌렸어요. 월 이자가 뭐 130만원쯤 130만원 되니까 우스웠죠. 근데 그게 이제 이자가 6%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 이제 한 400씩 내야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놀랄만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사고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면 그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버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제 기업들이 내보낸다고 하죠. 왜 내보내겠습니까? 회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회사는 다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 그 직장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뭐 월급 안 나오죠. 나가나. 그냥 해고 당하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걱정이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맞게 될 이제 모습이죠. 두려워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돈이 없으면 버려야 되지. 돈 없는 사람은 투자 못 하나요? 일단 개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뭐가 된다? 사기꾼이 된다. 억울하다, 서럽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 돈을 잃는 것, 저축하는 것, 그 모든 게 본인 책임이죠.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빨리 추락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회를 쓸어 담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를 쓸어 담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몰락하고 소수는 또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고 앞으로 3년, 4년, 5년 이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 아니면 몰락할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 책임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대비하고 대응하고 마음껏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들은 뭐 구질구질하게 산다. 왜 저렇게 지내나? 이랬겠지만 두고 보자고요. 지내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한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몰락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공리를 해야죠. 너무 많은 이들이 빚을 졌습니다. 빚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요. 흥분하면 안 되고 차분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안전하게 돈 저축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지켜내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기회가 넘친다. 돈이 없으면 벌어라. 땀 흘리지 않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돈 없으면서 투자할 생각 하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